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 말씀드립니다. HLB 생명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장 현재 궁금해하실 부분이 과연 그 진짜 바닥이 언제 나오느냐, 네, 어느 가격선에서 나올 것인가,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매매를 한다면 매매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승인만 보고 그냥 물량 다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걸로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 매매를 좀 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CRL 받고 클래스 2 등급을 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필요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니냐. 네, 이런 견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계속 적자를 수년간 보이다가 흑자 반전한 종목,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더블 정도 쉽게 갑니다. 실적주,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별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HLB 생명과학, 그럼 지금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요즘 굉장히 힘드시죠? 힘든데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계속 소원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까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그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매번 그 HLB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해 줬습니다만 이번엔 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신뢰성에 좀 금이 갔어요. HLB 신뢰성에. 안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게 객관적인 팩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뭐 CRL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손 쳤지만 그러나 이번 경우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렇게 어려운 사항의 결정이 좀 나왔을 때는 주주한테 좀 알려주는 공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네, 우리가 그것이 공지가 해야 되는 공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수많은 주주들을 생각해서 공지를 했어야 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벌써 좀 이상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지만은 진 회장도 지금 조용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그 어떤 기사의 댓글처럼 조그맣게 클래스2 받았다는 거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사실 말이 됩니까? 네, 이게 사실 그 주주들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은 여러분 뭐가 남았어요? 비모 실사하고 있죠. 네, 요건하고 그리고 CMC 실사 요 부분하고 23.8개월의 OS 재검증 이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뭐 서둘러서 이번에 OS 재검증을 23.8개월을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를 추가했던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옵티보 여보이가 23.7개월이기 때문에 이 건을 결국 집어넣은 것이고요. 뭐 회사에서도 클래스 2 정도로 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하튼 주주들한테는 좀 알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사실 그 보안을 CMC 실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안할 사항을 제대로 보안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 2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건데 요거는 뭐 사실 FDA 하여튼 그 고유의 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뭐 나쁘다 좋다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경제에도 뭐 기사가 실리기도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서울경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보안상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될 것이다. 막 이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팩트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기사가 무조건 팩트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이제 서울경제에 이 글을 쓴 기자는 막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고요. 사실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은 보안상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되는구나. 막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영의 CTO 그 발언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여하튼 이런 거를 떠나서 블로그 글이나 또는 회사의 대응이 이번엔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의 상황을 좀 보면 CRL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EIR을 받으면서 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CRL 받고 결국 이번에 그 클래스 2 등급으로 리보캄넬리주마블이 결정이 됐지만 이 삼성바이오의 전례를 따른다면은 이 IR이 결국 나올 때 이때는 결국 이제 승인이 되는 건으로 우리가 수순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금 급락하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그죠? 네, 여기가 바닥을 찍고 반전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고 바닥이 좀 굳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은 이런 뭐 V자 반등을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공매 쳤던 세력이나 또는 저가권에 좀 잡고 싶은 그런 어떤 주체들이 악재를 많이 퍼뜨릴 겁니다. 그리고 악재 기사도 간간히 뜰 수는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통할 거예요. 이게 안 통해야 주가는 반전하는 겁니다. 그죠? 하락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지금은 사실 보기는 참 어렵잖아요. 단기 하락에. 그죠? 나중엔 오른다 하더라도 단기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은 악재 기사나 악재글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이때 당시에 그 50% 낙폭 정도로 이번에도 같이 전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되게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뭐 이 정도의 낙폭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일단 겨냥을 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5만 5천 원, 한 6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죠? 네. 그 정도 수준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한다고 볼 때는 되게 어느 정도 선이 됩니까? 6만 한 2천 원께 라인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가정이죠, 가정.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HLB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네. 예, 이게 뭐 우리가 점장이처럼 맞출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도 가서 바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제가 올렸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그 한 달 만에 그 클래스 1, 2 등급을 결정을 해서 통보해 준다고 그랬는데 20일 만에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클래스 2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 3월 이전에 어느 날짜에 갑자기 또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요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3월에 나올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섣부른 기대를 하면은 자꾸 타점이 틀려져요. 그죠? 1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럴 때는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낫죠. 하지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로 좀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스윙 매매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초단타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물량의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스윙 정도는 매매를 해서 매수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또는 매수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단가 비중을 단가를 낮춰놔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회생을 해서 시세를 크게 낸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견뎌갈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평균 매수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는요. 처음에는 그냥 갖고 있고 싶어요. 내리더라도. 근데 항상 급락에 막바지 반등하기 전에 이때 물량을 전부 매도하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길게 끌고 간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하지만 결국 이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투자자의 심리예요. 따라서 제 말씀은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떨어뜨려 놓고 밑에서 잡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물량을 많이 살 수 있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의 스윙 전략을 좀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바닥은 여러분 이렇게 요걸 이제 양봉, 음봉, 뭐 양봉 뭐 이래가지고 요런 모양 정도가 나올 때 우리가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러죠. 아일랜드 갭. 그러니까 섬고령 반전이라고 그래요. 네, 요런 모양이 좀 나타나면 요게 바닥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예전에는 바닥, 자 보세요. 예전에는
바닥을 급락해서 바닥을 찍고 바로 이렇게 막바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했지만 지금은 승인 허가까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런 빠른 반등이 바로 나온다고 보지는 마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왔다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이 조금은 이때 초창기에 이때보다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승인 기대하고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서도 일단 좀 이때보다는 탄력적인 모습은 조금 약하지 않겠는가 초반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스윙을 여러분들이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해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래 견뎌가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는 나중에 바닥에서 털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내년 3월 이후에 조기 승인을 기대하지만 이것만 기대하지 말고 그냥 3월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비우고 할 때 좀 더 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저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100% 맞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수정을 하고 변수에 따라서 제가 새로운 의견을 드리고 새로운 타점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야죠. HLB 생명이나 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빠르게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여러분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이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